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고1 9월 학평 해설 강의 2부의 재혁쌤입니다. 네, 반갑고요. 자, 여러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라서 또 학급 상담을 거쳐서 또 보는 시험이라서 여러분이 내 실력이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나서 이제는 향상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시험 보고 나서 물어봤더니 꽤나 많은 친구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단어가 어려웠어요.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문장의 커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소재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은 퀀텀 점프를 할 거거든요. 퀀텀 점프 들어보셨어요? 역시 우리 EBS 수강생들 수준이 높네요. 퀀텀 점프는 물리학에서 쓰이는 건데 어떤 양자가 불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갑자기 확 뛰어오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틀을 딱 깨고 나와서 혁신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는 걸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공부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설 강의를 듣고 있다는 자체는 열심히 묵묵히 자습하면서 낑낑대고 씨름하면서 공부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성적이 점차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퀀텀 점프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에 1강에서 5강까지 잘 들어주시면 놀라운 급격한 도약과 발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쌤이랑 18번부터 시작할 텐데, 난이도는 사실 낮은 편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인상이 조금 안 좋았어요. 18, 19번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글의 목적, 강조하는 부분을 잘 찾아주면 되니까 쌤이랑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18번입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은 다 스마트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Parents 또는 Guardians. 학부모, 부모님이나 가디언은 보호자거든요. 누가 보내는 건지를 봤더니 헤드 티처가 누구겠어요? 가장 머리가 되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는 거니까 어떤 행사의 공지나 유의사항 등을 얘기할 거다. 벌써 컨텍스트 잡혔죠?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Class parties will be held on the afternoon of Friday. 금요일 오후에 학급 파티가 개최될 겁니다. be held는 개최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냐면 December 16th, 2022.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바로 넘어가세요, 이런 건.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파티냐? 파티를 하니까 맛있는 걸 가져오겠죠? 그래서 children may bring in sweets, 사탕류, crisps, 포테토 칩, biscuits, cakes, 그리고 음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가져올 수 있구나. 쭉쭉 가야 돼요. We are requesting.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requesting은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 학교 측에서는 요청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that 이하를요. 자, 여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1번 강조 표현이 나왔습니다. Children do not bring in home-cooked or prepared food.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들이 가져오지 않게 해라. 가정에서 만들었거나 준비된 것을 가져오지 마세요. 자, 그리고 all food should arrive. 도착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요. 어떤 상태로요? In a sealed packet. 밀봉된 꾸러미로 완전히 밀봉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법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와야 되느냐? with, 여기 ingredient, 명사, 그리고 p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필기를 하고 갈까요?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 with and pp입니다. 간단한 메모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any,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PP의 형태를 보고 뭐뭐 된 채로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볼까요? With the ingredients clearly listed. With 명사 PP죠. 그러니까 성분들이 분명하게 작성된 채로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성분인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니까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환영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요. They are pre-packed. 사전에 포장된다면요. In a sealed packet. 밀봉된 꾸러미로 가게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많은 정보를 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리퀘스팅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건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주의를 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봤더니 강조 표현이 띠용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그쵸? 그래서 please do not send. 아니 이거 대문자로 완전히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무슨 문장이에요? Please don't send any food into school. 명령문이죠. 명령문 완전 강조죠. 두 번째로 힌트 나왔습니다. Any food into school. 학교로 어떤 음식도 가져오지 마세요. 어떤 음식이냐면 이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Containing nuts. 견과류를 포함한 음식은 보내지 마세요. 이유는요. As we have many children.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with severe nut allergies.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봤더니 please check carefully.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을 좀 해달래요. 이것도 명령문이죠. please도 붙어 있죠. 그래서 또 강조 표현입니다. Please check the ingredients of all food. 모든 음식의 성분을 조심스레 아주 면밀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음식이냐면 당연히 your children bring.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져올 그런 음식 성분 다 조사를 좀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이런 건 의례적인 맺은말 인사죠. 그래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교장선생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조된 표현만 봐도 자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요청드립니다. 아 이런 건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확인해 주세요니까 음식을 가져올 때 주의사항, 파티와 관련돼서 음식 가져올 때 주의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학급 파티 일정 변경 아니고요. 2번에 새 메뉴 소개 역시 아니고요. 음식 알레르기 이거요. 음식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요. 학급 파티. 맞아요. 소재는 맞지만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건 아니죠. Please come.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급 파티에 가져올 음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고요. 자, 문법 체크사항 여러분이 한번 필기해 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내용이 꽤 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핵심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임팩트 없이 읽어간다면 조금 이제 고전할 수 있었죠.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19번으로 넘어가서 아이의 심경 변화를 찾아보겠습니다. 심경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막 어린이 공원에, 놀이공원에 귀신의 집에 가서 그런 상황일 때 느껴지는 공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의 환희와 즐거움. 그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해 보면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만만치 않게 좀 길다라는 이야기죠. 길어요. 길어. 그렇기 때문에 쭉쭉 빠르게 가면서 상황 파악만, 맥락 파악만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출발해 볼게요. It was 2 hours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submission은 제출이에요. 그리고 deadline은 마감 시한이죠. 마감 시간이 다가왔어. 마감 시한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되게 긴박하죠. 빨리 내야 되는데, 여러분 수행평가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 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이 좀 느껴질 것 같네요. 자, 그런데 I still hadn't finished my news article.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내 뉴스 기사를 아직 이때 끝내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아직 뉴스를 끝내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빨리 끝내야겠죠. I sat at the desk. 책상에 앉아서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The typewriter didn't work. 타입라이터는 타자기인데요. 여러분은 타자기를 잘 모를 것 같네요. 지금의 컴퓨터로 워드 작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전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하려고 하는데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no matter how. 이것도 문법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해도입니다. 그러니까 no matter how hard I tap the keys까지 보면요. 아무리 세게 내가 그 타자기의 키들을 탭탭 해서 두드려도, 쾅쾅 해서 두드려도 그래도 어떻게 됐다? The levers wouldn't move.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To strike the paper. 그러니까 레버가, 내가 키를 탭탭 하면은 레버가 움직여서 종이를 쳐야 되는데 종이를 치기 위해서, 종이 위에 두드려지기 위해서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타가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그래서 I started to realize, 나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That I would not be able to finish. 내가 끝낼 수 없을 것이다. The article on time. 그 기사를 on time, 제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황을 써야 되니까 가장 강력한 단어는 데드라인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마감 시한에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내가 아직 완성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입라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긴장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언제 반전을 꾀할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경 변화니까요. 그렇죠? 부사를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데 desperately는 필사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사적으로 나 마감 시간 맞춰야 돼 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I rested, 내가 놓았어요. The typewriter, 타자기를요. On my lap, 무릎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started hitting each key, 각 키들을 막 누르게, 각 키를 막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의 힘으로 눌렀냐면 with as much force as I could manage.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막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고쳐져야 되는데 nothing happened.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또 문법 잘 보셔야 되는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thinking으로 시작하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그래서 V-ing, 이게 현재 분사 형태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I opened가 되겠죠.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면 뒤에 가서 and found, 그래서 I opened and found,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됐네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요, 분사구문이 thinking, 생각하면서 나는 열었다, 그리고 알아냈다, 이겁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여러분이 별표 해놓고 공부해 주시고요. Thinking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inside of it.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커버를, 즉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 동사가 여기 또 있군요. I opened the cover, 커버를 열고 lifted up the keys, 키들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and found the problem,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했다, 동사가 3개가 또 나왔군요. 자,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은 클립이었습니다. 페이퍼 클립. 클립이 딱 껴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the keys had no room to move. 그래서 이 타자기의 키가 움직일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럴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클립이 딱 껴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야 되니까 after picking it out, 클립을 드러낸 다음에 I pressed and pulled some parts. 일부 부품들을 막 눌러보고 또 당겼습니다. 이제 고쳐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문제 상황을 해결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자기가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맞습니다.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the keys moved smoothly again.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oved smoothly again. 다시 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됐구나.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I breathed deeply. 깊게 숨을 내쉬고요. and 결정적으로 smiled. 요거 하나만 봤어도 끝났죠, 여러분. smiled. 그리고 나는 웃었습니다. Now I knew.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선생님, 과거 시제 때 왜 나오죠?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의 현재니까 이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I could finish my article on time. 기사 제때 끝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타자기의 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So moved again. 해결이 되었고요. smile 같은 표현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딱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긍정적인 심경으로 바뀌게 된 거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딱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우리 같이 골라보실까요? 1번, confident에서 nervous로 자신감 넘치다가 불안해졌느냐? 아니죠. frustrated, 좌절했어요. 그치. 마감 시한 다 됐는데 타자기 작동도 안 되고 못 끝내. 그러니까 frustrated, 좌절되었다가 relieved는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지루하다가 막 놀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indifferent 이 단어 챙겨야죠. 그쵸? 무관심하다가 curious, 막 호기심이 생긴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excited, 흥분했어요, 설레었어요. 그러다가 실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결말이 좋았었죠.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또 고르면 100% 확신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풀 수 있는 포뮬라를, 공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길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8, 19번 여러분이 거의 다 100% 이해한 느낌이네요. 자, 좋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2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본격적인 독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문항이죠. 그래서 다음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읽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강조점을 쌤이랑 같이 찾으면 돼요. 강조점. 자, 가볼까요? Experts on writing say. 글쓰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인용구로 중요한 내용일 텐데, get rid of as many word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제거해라. get rid of,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많은 단어를 없애라. 즉, 간결하게 글 써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쵸?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각 단어는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 즉 중요한 무언가, 즉 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if it doesn't,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속뜻은 뭘까요? 그렇죠. 단어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get rid of it, 역시 또 제거해라, 제거해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간결하게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답이 나왔나? 간결하게 글을 써라? 근데 벌써 답이 나오는 건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음 부분을 보면 well 하면서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하면서 this doesn't work. 이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This doesn't work.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요. For speaking. 지금은 쓰기가 아니라 speaking, 말하기 상황으로 바뀌었구나. 말하기에서는 말을 제거하라.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It takes more words.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는요? To introduce, express, and adequately elaborate an idea in speech. 문제는 in speech인 겁니다, 여러분. 자, 말로요.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표현하고 적절하게 elaborate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말로 할 때 있어서는 그때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구나. 글 쓸 때 보다겠죠. 그래서 다음을 봤더니 여러분 more than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takes in writing. 이건 writing이구나. 글쓰기에서 단어가 필요한 것보다 말하기에서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한 거구나. Alrigh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쓰기와 대조되는 말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기에서는 어떻다고요? 핵심은 it takes more words.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강조 표현이니까 이거구나.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re words 이렇게 필기를 살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할 땐 왜 그런 거야? 그 이유가 궁금하죠. So why is this so? 왜 그럴까요? While the reader can reread는 다시 읽는 거죠. 독자는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the listener cannot rehear. 청자,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없죠. 한번 누군가가 말을 해버리면 다시 듣기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녹음하지 않는 한.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가서 또 강조 표현을 찾으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글쓰기와 말하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다음 부분입니다. Speakers do not come equipped with a replay button. equipped with는 무엇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화자, 말하는 사람은 재생 버튼, replay, 재생 반복하는, 다시 재생하는 버튼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말하다가 띡 눌렀더니 또 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Because listeners are easily distracted. Distracted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겁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그래서 청자들은 듣는 사람들은 쉽게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they will miss many pieces of what a speaker says. 화자가 말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강연을 듣다 보면 계속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집중이 분산되니까 어떤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Right? 자, 그럼 놓치면 어떻게 되냐? If they miss the crucial sentence, crucial은 아주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너무 중요한 그런 문장을 놓치면 they may never catch up. catch up, 따라잡다. 근데 한 번 놓치면 다시 따라잡을 수 있나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 이 문장 또 여러분 문법 문장으로도 여러분의 내신 대비 문장으로도 공부를 해보십시오. make 동사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This makes it necessary. 다시요. makes it necessary 하면 이것이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대요. necessary. 여러분 필요하다 그러면 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조 표현이죠. 아까도 it takes more words.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그게 뭐지? it은 가짜 형식 목적어니까 실제 목적어는 어디 있느냐? 뒤에 있겠죠. 그래서 for speakers to talk longer. 이 부분입니다. 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화자들이 더 길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their points. 그들이 말하는 요점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있다. 뭘 사용해서요? Using more words on them.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그런데 more than을 여러분이 또 봐주셔야겠죠? 비교급. 그래서 언제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냐? Than would be used to express the same idea in writing이네요. 자, 뭐냐면요. than would be 어색하죠. 여러분, would 앞에 단어, words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than would be used to express the same idea in writing 하면 글쓰기를 통해서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할 때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어가 말할 때 사용된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 만만치 않은데 핵심은 make it necessary 하고 make의 목적어 it이 가리키는 바는 투부정사구 뒤에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끝까지 쭉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기 정리를 하면 자, 말하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아까도 필요로 하는 거는 more words고 이번에는 뭐였었죠? talk longer입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잡았을 것 같은데 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글은 쓰기와 말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말하기에 있어서는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야 되고 더 오래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기는 결국 이렇게요. 더 많이, 더 오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딱 보면 그냥 바로 나올걸요, 답이. 자, 1번은 뭐 천천히 말하는 속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간결한 문장 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3번 신중히 생각해라. 좋은 문장이라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역시 딱 나왔습니다. 글을 쓸 때보다 말할 때. 그러니까 말할 때 더 많은 단어, 더 오래. 그러니까 더 많은 단어에서 4번으로 완벽하게 텍스트의 근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고 5번을 갔더니 미리 제공해야 된다. 제공하는 타이밍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확실하게 골라갈 수가 있었죠. 자, 잘했습니다. Great job, everyone. 여러분 침착하게 잘해줬고 선생님 여러분 시험지를 열어보면 이제 2페이지에 오른쪽에 하단까지 18, 19, 20을 다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조금 난도가 올라가는 문항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일어나서 조금 졸린 친구들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목도 돌리고 화이팅 한번 하고 텐션 끌어올려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21번은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건데 이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직역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끝이에요. 두 단계예요. 직역, 주제, 매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해석해 볼까요? Fire a customer. Fire, 해고하다.
고객을 해고한다고요? 손님을 해고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손님과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주제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여러분, 기울여 써서 강조한 겁니다. 고객은 항상 옳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When customers return a broken product to a famous company, return,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요, 고장난 제품을 유명한 회사에 돌려줄 때, 즉 다시 가지고 올 때, 이거 고장났습니다 하고 가져올 때, 자, 그런데 어떤 회사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회사냐? Which makes kitchen and bathroom fixtures. 주방 설비, 욕실 설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중요하지 않죠. 커마에 있는 거 그냥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The company nearly always offers. nearly는요, 거의라는 뜻입니다. almost의 의미죠. 그러면 회사는 거의 항상 offers a replacement. 뭐죠? 아우, 그렇죠. 단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6월보다. 대체물입니다. 대체물. 그러면 고객이 와서 이 선풍기 이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이 노트북이 키보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의 항상 그 회사는 바꿔주죠. 교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To maintain good customer relations.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야 이 고객이 나중에 또 사러 올 테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처럼 손님, 고객이 최고야. 무조건 고객을 감동시켜야 돼.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 느낌이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뭔가 폭풍전야처럼 반전이 확 올 것 같죠? 지금 왔습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times. 이런 때가 있대요. 어느 때냐? You've got to say no. You've got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요. You have to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xplains the warranty expert. 여기서 여러분 시험 시간에 멘붕 온 사람 있죠. 왜냐하면 say no, say ho가 아니에요. say no 해놓고 설명합니다. 뭐야 이게 설명이? 이거는 따옴표 다음에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입니다. 전문가가, 품질 보증 전문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전문가가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no 할 수 있어야 되냐면 such as when a product is undamaged. 사실 제품이 손상되지도 않았어요. 또는 has been abused. 남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손님이 막 자기가 떨어뜨리고 자기가 막 던져서 고장나게 해놓고 가져오면 그런 거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객에 관한 얘기고요. 자, 고객이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바꿔주세요. 반품, 뭐 환불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불합리할 때는 say no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아니라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조 표현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나 지금 밑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주제를 파악했으니까 밑줄과 연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서 이 고유명사 로렌 톨프라는 사람, 여러분 고유명사 나오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자나 관련자나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게임 끝났구나. 아이고 기쁘다. 맞았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Entrepreneur 로렌 톨프, 기업가인 톨프는요. 이 사람 누구냐? 부연 설명 커마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누구겠어요? Who owns an e-commerce. 여기 하이픈이 있어야겠죠? E-commerce company. 그래서 전자상거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따옴표 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while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이 항상 옳기는 해요. 고객은 너무 소중해요. 고객의 의견은 옳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sometimes you just have to. 뭔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you've got to say no 였죠. 그럼 you've got to say you have to.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just have to fire a customer. 때로는 고객을 해고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써보자. 일단 강조한 표현이니까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fire 고객 해야 된다. 이게 밑줄입니다.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풀어볼까요? 아니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는 밑줄 이 의미가 뭐냐라 그랬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고객이 막 요구하는데 say no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여러분 답과 바로 연결되겠죠. 어떤 요구에 대해서 say no에 요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 부연 설명이겠죠. 그래서 보면요. 자, 이 문장 여러분 별표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 드렸는데 이 마지막 문장, 21번의 마지막 문장 끝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이런 문장 바로 눈여겨봐야 되고 이걸 해야 여러분의 실력이 퀀텀 점프 올라가는 거고 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문장에서 또 변형되어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갑니다. 자, when 크게 보면요. 왼절이네요. 왼절이 어디까지 갈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요. When Thorpe has tried everything to resolve a complaint 까지 보면요. Thorpe가 모든 것을 시도할 때입니다. 시도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요? 불만사항을 resolve, 해결하다. 그래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And realizes that customer will be dissatisfied.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는 고객은 dissatisfied, 불만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dissatisfied.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야. No matter what. 여러분 읽어보세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즉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뭐 보상을 하든지 해도. 자, 그래서 왼절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Thorpe가 시도하고 이렇게 이걸 해봤자 소용없고 어차피 불만족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왼절이고요. 주절이 she returns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 She returns her attention. 그녀의 관심을 돌려줍니다. 누구한테요? To the rest of her customers. 나머지 다른 고객들에게. 아니 이렇게 조금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좀 진상을 부리는 고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제껴놓고 나머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o the rest of the customers. 자, 커마하고 후가 나와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이 후는 누구겠어요? 그쵸? 앞에서 얘기한 이 나머지 고객들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who she says 이거 완전 맨멘붕이죠. 이거 어떻게 되면 되냐면 who are인데 she says가 주어 동사로 삽입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워버리면 돼요. 그녀가 말하기를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who are the reason for my success. 나의 성공의 이유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뭐 부연 설명이었고 어차피 문장이 되게 복잡하긴 했지만 막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냥 보충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골라봐야 되는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요. 고객을 해고하라고요? 그 얘기는 say no 하라는 겁니다. 요구에 대해서. 고객을 해고하라 그랬는데 고객은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no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갑자기 다른 얘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한 것이 답인 거예요. 본문에 철저히 근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Deal with customers' emergency. 고객의 긴급 상황을 다루다. 긴급 상황을 대처하고 막 다뤄요. 그런 긴급한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Delete a customer's purchasing record. 구매 기록, 고객의 구매 기록을 삭제해라. 구매 기록에 관한 얘기가 또 아닙니다. 그렇죠? 무리한 요구를 say no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uncover the hidden intention of a customer. 고객의 숨은 의도를 uncover, 드러내는 것. 저 사람 의도가 뭘까? 나한테 사기치려는 걸까? 막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그 다음에요, rely on the power. 힘에 의지합니다. 무엇의 힘이냐면 an influential customers. 우리가 소위 인플루언서라고도 얘기하는 영향력 있는 고객의 힘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바꾸어 쓰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그런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를 찾으면 되는데 say no가 뭐예요?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그거 안 된다고 해. 그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다가 영어로 reject입니다. Reject a customer's unreasonable demand. 고객의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는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객을 해고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문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딴 데 갑자기 어디 가서 막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서 답을 찾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21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22번으로 넘어가면서 갑니다. 자, 22번 요지를 찾는 문제인데 역시 선택지를 띡띡 보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여러분이 갈 수가 있겠고 역시 강조하는 표현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첫 문장부터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첫 문장부터 잘 잡아 볼게요. A recent study, 이게 주어겠죠. 확실히 글의 문장의 주어인데 여러분 결합하는 서술 동사 한번 찾아볼래요? 스터디랑 결합하는 동사는 만만치 않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괄호로 잘 묶어줘야 됩니다. 최근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로부터 한 연구래요. 네,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이고요. 자, 그리고 나와서 스터디 컬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연구가 뭐라고 불리우느냐, 뭐라고 불리우다의 PP입니다. called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라고 불리는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좋은 것이 may be bad, 안 좋을 수도 있을 때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을 수 있다. 뭐 과유불급 같은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술 동사가 나옵니다. A recent study indicates.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구나. 대절을 하고 대절을 잘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예요, 여러분. 스터디. 자, 이거 한번 지워보고 볼까요? 스터디는 연구죠. 이 연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연구를 하면 이거는 과학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안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딱 보고 이게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모를 반전만 대비하면 됩니다. 연구가 권위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이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 너무 많은 장식, decoration은 장식이요. 장식이 너무 많은 교실은요, are a source of distraction. 아까 distracted 앞에 문장에 있었는데, 앞에. distraction은 주의가 산만한 거죠. 주의 산만. 주의 산만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아니, 교실에 갔는데 막 반짝반짝 막 틀이 그려져 있고, 뭐 포스터에 사진에 달력이 여러 개 있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되기가 어렵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요? For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한테요. 자, 그리고요. And directly affect. 자, 이 구조, 대절 안에서의 구조도 또 봐야 되는데 classroom이 주어고요. 동사 and 동사 이런 구조 같이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directly affect their cognitive performance. 이거는 인지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우리 볼게요. 이 문장은요, 여러분, being visually overstimulated, 그래서 시각적으로 과잉 자극되어서, stimulated가 자극을 받은 건데 over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극될 때 또는 자극되어서 다 좋습니다. 누가 그런 건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렇죠, 주어. The children.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을 때 children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have difficulty, ing 하면 무엇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concentrating 해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또 동사군요. end up with worse academic results. end up with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더 안 좋은 학업 결과, 어떤 학습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장식이 많아서 자극이 많이 있을 때에, 자극받을 때에 아이들은 어려움, 집중 잘 못하고 결과도, 학습 결과도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연구 결과니까 이걸 뒤집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자, 장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고, 그리고 또 학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연구의 내용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할까? 사실 뭐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장식이 효과가 있더라로 가든가, 아니면 이대로 가면서 반대의 이야기, 장식이 좀 적을 때를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자, 요런 여러분 시그널은 잘 눈여겨보시고 이걸 내신으로 변형시켰을 때 뭐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을 내면 반면에, 여기서부터 흐름이 딱 끊기는 부분이니까 주목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If there's not much decoration, not이 있네요. 많은 장식이 있지 않아요. On the classroom walls. 교실 벽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the children are less distracted. less distracted니까 산만한 게 덜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Spend more time on their activities. 활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여러 학습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요, learn more. 결국 더 학습을 잘 하게 된다.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 정리가 끝났네요. 그래서 장식이 좀 덜하다. 너무 많지 않다. 그러면은 덜 산만하니까 산만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학습은 더 잘 일어날 거래요. 많이 배운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It's our job.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야.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가짜 주어이시니까 실질적인 내용 주어는 투부정사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 커마가 많아서 이번 시험에 고전한 친구들이 꽤 많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it's our job.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게 뭔데요? 투부정사 쭉 뒤에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to find the right balance.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요? excessive decoration. excessive는 지나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장식과 the complete absence of it. 완전한 부재, 그것의 완전한 부재 사이. 그것이란 장식일 것이고 decoration일 것이고 absence는 부재, 없다라는 거니까. 완전히 없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것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생님, 괄호는 뭐예요? 읽어보죠. In order to support their attention. 그들의 집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역시 이거는 안 읽어도 무방한 그런 문장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식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지고 학습 안 되니까 이거는 안 좋아. 반면에 장식이 조금 덜하면은 학습이 잘 돼.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걸 가지고 정답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집중 돕기 위해 과도한 장식을 지양해야 된다. 집중을 돕기 위해서 장식을 좀 덜 해야 된다. 딱 맞겠네요. 그럼 바로 1번이 딱 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인성인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거. 인성균형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직접 교실을 장식하는 건 창의력 발달에 도움된다. 아이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다양한 활동이 참여도를 증진시킨다. 좋은 말이라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본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5번 풍부한 시각 자료는 학습 동기를 높인다.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답이 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필기한 대로 장식이 좀 덜해야 된다니까 장식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으로 100% 여러분이 정답을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또 괜찮았죠. 원래는 21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번에 21번이 그래도 괜찮게 좀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쭉 좋고 23번이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이 문항 자체가 이제 과학, 생물과 관련되고 진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가 되게 시사성이 있고 학문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23번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23번은 문항 자체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런 지문은 많이 읽어서 내가 소화를 잘 해야겠구나라고 봐야 되고 주제로 적절한 것인데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는 어떻게 푸냐면요. 여러분 키워드 2개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2개를 골라서 그것을 조합한 것이 답이다.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For creatures like us, 우리와 같은 창조물에게 있어서요. Evolution smiled upon those. 진화가 미소 짓는데요. 이 사람들 위에다가. 그러니까 진화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흐뭇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또는 어떤 창조물, 어떤 존재들이냐?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Need to belong. 강력한 소속 욕구.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강력한 소속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진화는 미소 짓는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첫 문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첫 문장은 그냥 방향 제시를 해서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누구를 좋아해요? 진화는 소속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화는 소속을 좋아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진화가 소속을 좋아한대요. 정리 바로 해버리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진화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빌롱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마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자, 이걸 또 집중해서 보면요. Survival and reproduction. 단어가 좀 헤비하죠. 그래서 이거는 생존이고 reproduction은 재생산이니까 번식이거든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은 are the criteria, 기준이 된대요.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너무 막 한 단어 가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핵심만 잡아보자고요. 뭐가 중요한지만. 자, 이 문장 도전해 보세요. 자, 근데 무엇의 기준이냐면 성공의 기준이래요. 누가 정한 성공이냐? By natural selection은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이 뭐냐면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연은요,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적자 생존의 원리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진화랑 통하는 거고, 성공의 기준은 뭐냐? 생존해서 많이 살아남고 많이 생식해서 퍼져나가고 번식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거네. 생존과 번식이 진화에 있어서 중요하네. 이 정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forming relationships,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괄호로 묶어볼까요? 누구랑요?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타인들과. 그것이 can be useful, 이런 게 강조 표현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형용사죠. 그게 아주 유용하대요. 관계 형성이. 어디에 있으세요? For both survival and reproduction. 방금 얘기한 건데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래요? 아니, 지금 앞에서 진화론에 있어서 자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고 번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살아남고 번식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관계 형성이래요. 조금 복잡하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진화는 소속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를 여기서는 이제 생존과 번식으로 조금 개념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존하고 번식해서 진화하려면 결국 뭐가 유용하대요? 뭐의 형성이요? 그렇죠. 관계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았을 거예요. 소속된다. 내가 집단에 소속되고 무리에 속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진화에 좋다. 답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을 찾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선생님이 방금 정리한 대로 두 번째 문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있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나오는 말이 groups. 여기서 또 느낌이 오죠. 아니, 지금 소속이 중요하다 그랬고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속과 관계. 그런데 관계 맺고 소속하면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Groups can share resources. 집단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can에 계속 걸려서 care for, 그리고 집단은 아픈 구성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scare off predators. 이거 뭐죠? 그쵸? 포식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저리 가! 워! 하면서 같이 있으니까 집단으로서요. 그리고요, fight together against enemies. 적들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divide tasks. 과업을, 일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So as to improve efficiency.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좀 나눌 수도 있대요. 집단으로. 그렇죠. 너는 뭐 A의 일을 하고 너는 B, 너는 C 해. 이런 식으로 나누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아직도 안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e to survival in many other ways.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이렇게나 많은 can에 걸리는 이렇게나 많은 동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주어가 관계를 맺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고 집단이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우리 와서 볼까요? 자, 특히 하니까 또 강조하는 표현이겠네요. So in particular, 특히 if an individual and a group want the same resource, 만약에 개인과 집단이, 지금 집단 얘기했으니까 집단이 나왔겠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want the same resource, 같은 자원을 원해요. 한 개인과 여러 무리, 집단이. 오늘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집단이 이기겠죠. 아니, 물론 개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맥락에서 보면 소속과 관계와 집단이 중요하다, 미소 짓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이기겠죠. 그래서 예상하고 딱 봤더니 The group 또 나왔습니다. 그룹이네요. The group will generally prevail. 여러분 읽어보세요. prevail. 발음 좋네요. prevail은 우세하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So, competition for resources would especially favor a need to belong. belong이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요. 자원을 위한 경쟁은요. 특히 더 좋아할 거예요. 뭘요? 소속 욕구를 더 좋아할 거래요. 우리가 경쟁을 해도 소속 욕구가 중요할 것이다. 또 한 번 소속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belong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거의 답이 나와가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을 이제 극대화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또 나와. 이렇게 보니까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속. belongingness는 또 뭐예요? 소속된다는 거. 내가 어떤 집단이나 무리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will likewise promote는 또 뭐야? likewise는 마찬가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소속된다는 것은 will promote, 촉진할 거예요. 증진시킬 거예요. 뭘요? reproduction, 생식이요. 이 생식 뭐였지? 생식도 되고 번식도 되죠. 번식이요. 번식 뭐였죠? 진화에서 중요한 거니까 결국 소속된다는 것이 진화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 얘기를 큰 맥락에서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예를 들면 by 플러스 ing. 여러분 경기장 크게 써볼까요? 칠판 크게. by bringing and by keeping. 이런 병렬 구조를 보는 여러분의 지혜, 여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속된다는 것이 번식을 촉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by bringing potential mates. 잠재적인 짝들을요. bring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끌어들여서 서로 접촉할 수 있게 해줘. 잠재적으로 짝이 될 수 있는 종들을 끌어들여서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Right. 자, 그리고요. 특히 by keeping parents together. 부모를 같이 있게끔 함으로써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To care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녀들을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who로 받으면서 이 자녀들은요. who are much more likely to survive. 훨씬 더 잘 생존할 것 같아요. 생존도 진화의 핵심 개념이었죠. 뭐 한다면 if they have more than one caregiver. 돌봄을 제공하는,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보다 더 많을 때 더욱더 잘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한 명 이상. 여러 명일수록 좋다란 얘기, 관계를 맺을수록, 집단을 형성할수록, 소속될수록 좋다란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보이죠,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고, 선생님이 영어로 선택지 만드는 것은 키워드를 몇 개 고르라고 했나요? 2개 고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2개 골라볼까요, 여러분? 고르고 선제 공격으로 가자고요. 자, 뭐예요? 빠질 수 없는 이 소재, 진화에 관한 거죠, 진화. 또는 생존 번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 진화는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소속을 좋아한다. 소속, 즉 관계 집단 형성하는 거, 즉 소속. 소속을 한 3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화는 결국 소속 된다라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쪽을 가면 됩니다. 진화와 소속을 찾아볼까요? 우리 진화 찾아보자. 진화야, 나와라. evolution 나왔습니다. 진화, evolution 나와라. 선생님 없습니다. 진화, evolutionary 2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또 뭘 찾아야 돼요? 소속을 찾아볼까요? 소속 찾아라. 소속이 belonging 있네요. 답이고요. belong 없네요. 답이 아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skills for the weak. To survive modern life. 현대의 삶을 생존하기 위한 약자의 기술. 그건 약자의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3번. Ways to avoid competition among social groups. 사회 집단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 경쟁 피하자. 이런 피하는 얘기 아니고요. 4번. Roles of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 관계의 역할입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 얘기 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Differences between two major evolutionary theories. 2개의 주요 진화 이론 간의 차이점, 이론의 차이를 얘기하지는 않았죠. 진화를 얘기했지만. 근데 진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력 오답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 2번일 텐데, 자, usefulness래요. 플러스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of belonging. 소속의 유용함입니다. 소속된다는 게 유용하대요.
for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키워드 두 개가 쏙 들어가서 2번으로 골라가면 선생님이 보여준 키워드가 딱 있는 거랑 완전히 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Great job, everyone!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부에서 18번부터 23번까지 6문제를 봤는데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마지막 23번도 가장 중요했고 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별표 쳐준 문법 포인트나 가장 긴 킬러 문장들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꼭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1부가 끝났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한 다음에 3부 준비하시고 또 4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4부에서 여러분과 빈칸 초론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4부에서 만나요.